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전까지 했죠? 이전까지 그 가솔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동차용 가솔린은 훌륭한 연소 성능이 돼야 되고, 이제 추운 날씨에도 이제 점화가 잘 돼야죠. 그죠?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이제 증발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증발이 거의 안 돼야 되죠. 아니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노출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간 저장 시의 안정성의 규격을 만족해야 된다.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죠? 쭉 보시고 그다음에 옥탄가. 요게 좀 이제 중요하죠. 많이들 들어봤죠? 옥탄가. 뭐 옥탄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옥탄가는 옥탄 넘버이라고 해서 성능의 기준을 둔 자동차용 가솔린의 품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옥탄가. 자, 그러고 보면 옥탄가를 옥탄 레이팅이나 옥탄 넘버이라고 해요. 그렇죠? 뭐 옥탄 등급, 여기 말에서 좀 봤을 때시 어떤 등급이나 척도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보면 자연적인 폭발을 참아낼 수 있는 가솔린 힘의 척도. 그렇죠? 뭐 이거 말 들어보면 옥탄가가 어디에 이용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읽어봅시다. 자, 가솔린이 연소할 때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대요. 수치.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일수록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잘 연소하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로 이제 평가된다. 뒤에서 이거를 좀 얘기할 거예요. 이게 나킹이라는 이런 좀 엔진에서 좀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밑에 써 있네요. 그래서 내연기관의 나킹 방지성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이소옥탄 즉 트라이메틸 펜탄을 옥탄가 100으로 하고 N헵탄을 옥탄가 0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 이소옥탄의 부피 퍼센트, 그렇죠? 나타낸다. 그래서 뭐 옥탄가 측정 범위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말인지 대략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럼 일단 한번 읽어보고 우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이제 이소옥탄을 옥탄가 100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이소옥탄 트라이메틸 펜탄이고, 여기 헵탄이잖아요. 그렇죠?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거 좀 얘기를 해야겠네. 자, 봅시다.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게 엔진인데, 자, 봅시다. 자, 연료를 흡입하고, 그래서 이걸 실린더를 압축하고, 팽창하고, 폭발, 배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 엔진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하지만 연료를 이렇게 주입했을 때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쓰게 되면 이 공기를 이 실린더 안에서 압축을 했고 그 다음에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을 팍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한쪽에서 이상 폭발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폭발이 연료를 주입해서 폭발이 딱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펑 나니까 이 안에서 되게 불안정한 폭발이 일어나요. 보면 맞죠? 이게 실리더 아닌데 여기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빵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먼저 빵 폭발을 해가지고 그 엔진에서의 좀 불안정한 좀 폭발이 나서 엔진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는 이런 현상이 이제 노킹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을 써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서
제가 또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옥탄가가 여기 100이잖아요. 그렇죠? 옥탄가 100. 그리고 얘게 옥탄가 0%다. 0이죠? 이게. 자, 봅시다.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엔진에 있는 실린더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 어떤 옥탄가가 높은 것들은, 그렇죠? 실린더를 압축했을 경우에 자기 혼자서 폭발을 일으키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폭발을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압력에서 이 물질이 분해가 되고, 그렇죠? 혼자서 착화, 그렇죠? 이렇게 좀 연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옥탄가가 높은 거를 하면 그런 현상이 거의 없고, 반면에 이 헵탄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안에 압축을 했을 경우에 자기 혼자서 팍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절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이거와 이거의 그 분자의 BP, 즉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을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얘가 끓는 점이 더 높을 거예요. 왜냐? 자, 봅시다. 탄소가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탄소가 8개. 그렇죠? 그리고 여긴 탄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일반화학 때나 유기화학 때 배우지 않았어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의 분산력, 즉 반데르발스 포스가 강해져서 분자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끓는 점, 즉 보일링 포인트가 분자량이 큰 게 더 높다. 그런 말 배웠었죠, 유기화학 때? 그래서 얘가 분자량이 커요. 그렇죠? 크기도 하고, 또 보면 이 구조적으로 봐봐요. 그리고 얘는 가지가 이렇게 많죠? 그렇죠? 그만큼 이 가지로 인해서 그만큼 인접하고 있는 분자와 이렇게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이렇게 잘 뭉칠 수가 있어요. 뭉친다는 건 좀 제가 얘기가 좀 과장됐는데, 분자들끼리 이렇게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이 강해져서 기존 분자가 하나였을 때보다 끓는 점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요 트라이메틸 펜탄이 옥탄가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가 얘가 높은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좀 뭔가 이렇게 감이 좀 오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킹이네요. 노킹 아까 배웠죠? 가솔린 기관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이클 도중에 압축 과정에서 연료의 자연 착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 여기 뒤에서, 그렇죠? 자, 착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뭔가 폭발을 빡 해야 되는데 이 연료 안에서 자기 혼자 뻥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킹 현상. 이 너킹 현상 때문에 엔진이 많이 망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써야 된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실린더 내의 가스 압력이 급격히 변화해서 실린더와 밸브를 이렇게 진동을 시켜서 흡사 망치로 치는 것과 같은 심한 소리를 내게 되며 엔진의 출력과 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그죠? 옥탄가가 높다. 그죠? 그 엔진 실린더 안에서 비이상적으로 엔진이 폭발해서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유연 휘발유와 무연 휘발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 가솔린의 납성분의 첨가물의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데 그 납성분이라는 게 테트라에틸레드랑 테트라메틸레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탄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저렴한 첨가제이긴 한데 이게 납이잖아요. 납, PB. 여기 환경오염에 많이 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납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의 정화를 위해서 이 촉매 머플러, 그 자동차 보면 그 배기가스 여기 자동차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있잖아요. 배기가스 있죠. 뭐라고 하지 이걸? 마우라는 일본말인 것 같고 배기관, 아무튼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연기를 매연을 이제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촉매 머플러죠. 머플러 그죠? 그래서 이 납 때문에 수명과 성능 보장을 하는데 저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좀 환경 오염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유연 휘발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주유소 가면 무연 휘발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납 들어간 거, 얘가 안 들어간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봤던 건데,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봅시다. 이게 엔진, 가솔린 엔진인데, 자, 1번이 이제 흡입이에요. 연료를 이렇게 흡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압축해서 여기서 이제 폭발이 빵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배기해주고, 그렇죠? 이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킹이라는 것은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썼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압축을 했을 경우에 한쪽에서 비이상적인 자연 착화가 일어나서 엔진에 엄청나게 부담을 준다, 악영향을 준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주유소 가보면 그 있잖아요. 뭐 한쪽에는 무연 휘발유, 그렇죠? 한쪽에는 뭐 고급 휘발유라고 팔잖아요. 그렇죠? 팔죠. 여기에 지금 한 1,400원 정도 되죠. 1,400원. 근데 이거는 아마 2,000원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좋다. 하지만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래서 뭐 무연 휘발유만 써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또 자동차들 또 잘 나와서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고온 고압에서 의도치 않게 이제 점화가 빵 발생해서 이제 또 노킹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의도치 않는 곳에서 점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이 실린더 안에 이제 최상단으로 이동하기 전에 최대 압력이 발생해서 엔진 내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압축되기 전에 빵 일어나가지고 엔진에서 팍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노킹은 엔진 출력의 저하를 야기하고 최악의 경우 엔진을 손상시킨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 나프타. 자, 뭐 이런 걸 뭐 그냥 쭉 한번 쭉 넘어가 봐요. 같이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자, 액체연료 중에는 나프타라는 게 있다. 나프타. 그렇죠? 나프타는 가솔린과 유사한 또는 약간 높은 비점 범위 유분을 가진. 비점이라는 게 이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이게 뭐 한자라서 보일링 포인트. 그렇죠? 240도에서 96% 이상이 증류되는 성분이다. 그렇죠? 부자압도. 옥탄가가 낮아서 직접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솔린에 혼합하거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된다. 그렇죠? 옥탄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상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내연기관 즉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혼합해서 사용한다. 그다음에 등유, 등유 좀 많이 들어봤죠. 자, 원유의 증류 시 끓는 점의 범위가 180도에서 300도인 증류 성분으로 가솔린과 경유의 중간에 유출된다. 그죠? 그리고 가솔린보다 나프텐계 화합물이 많이 존재한다. 이거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인가 언젠가 분별 중류 말했잖아요. 그렇죠? 분별 중류. 그 시가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분별 중류. 그렇죠? 뭐 원유를 끓여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먼저 나오고 그게 천연가스고, 그렇죠? 이걸 빼고 그 다음 농부를 또 올리면 그 다음 뭐가 나왔죠? 뭐 경유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등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가솔린 나오고, 뭐 이렇게 아니다. 이게 먼저 가솔린 나오고, 그 다음에 등유 나오고, 경유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끓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 끓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 중류. 중류탑, 뭐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가솔린과 경유의 중류 중간, 그리고 가솔린보다 나프텐계, 이 맞나? 나프텐계, 나프텐 맞죠? 아마 맞을 거예요. 이 나프텐이 뭐예요? 자, 이런 거죠. 사이클로펜탄, 사이클로헥산 같은, 그렇죠? 포화 지방산 같은 게 화합물이 많이 들어져 있다. 나프텐 이런 거. 자, 사이클로펜탄, 사이클로헥산.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이거 안 그래도 알죠? 이거는 탄소고, 여기가 sp3 혼성 오비탈이니까 여기 H가 있죠, 그죠? H. 여기 사이클로펜탄. 펜탄이라는 것은 C가 5개. 사이클로헥산, 이건 안 그릴게요. 그런 나프탄계 화합물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로 가정의 난방이나 주방용 연료, 그리고 석유 발동기용 연료, 뭐 항공기 터빈 등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이제 수소와 첨가로 타랑시킨 백등유가 이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여기서 이제 이 백등유라는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인데, 완전 연소에 충분한 휘발성을 가질 걸. 당연하죠. 휘발성을 충분하게 가져야 완전 연소가 되죠. 그 다음에 안전 취급에 충분한 인화점. 그렇죠. 너무 막 안전하지 못하는데 막 너무 인화점이 낮아가지고 홍막 폭발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소성이 좋으면서 연기가 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네. 그다음에 연소가스의 자극적인 냄새가 없고 유해 성분이 무해할 정도로 적을 것. 자,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봅시다. 경유네요, 경유. 디젤. 앞에서는 우리 가솔린 배웠으니까 이제 경유를 배워야죠. 자, 봅시다. 경유. 가솔린보다 약간 무거운 중류 성분으로서 비점 범위가 180에서 350 정도다. 그래서 등유와 중유의 중간에서 유출한다. 그죠? 보면 자동차나 뭐 이런 소형 고속 디젤 기관용으로 사용한다.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디젤 엔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과는 달라서 공기만을 이제 압축하여 충분히 고온이 된 실린더 속에 이제 연료를 분사시켜서 자기 척화를 시켜서 함부로 이제 경유는 쉽게 자기 척화가 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붙였는데, 척화라는 것은 이제 불이 붙거나 이제 타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착화, 시작, 불이 시작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가솔린 엔진은 이렇게 보면 공기와 연료를 같이 주입을 해요. 그렇죠? 해주하고,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시키고, 압축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점화를 시켜서
연소를 시키면 빵 돼가지고 또 이것도 배기 시키고 그렇죠? 근데 디젤 엔진은 달라. 처음에는 흡입할 때 연료는 안 넣어요. 연료가 안 들어가고 이제 공기만 흡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를 압축을 시켜요. 공기 압축시키면 온도가 증가하죠? 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압축을 시키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에 의해 온도가 상승돼요. 그 다음에 연료를 분사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압축 열로 인해서 이 경유가 자연 착화가 딱 되면서 거기서 연소가 뻥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보면 그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더 내구성이 더 좋고 좀 더 이렇게 엔진이 그 벽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기의 압축으로 인해서 또 연소를 분사해서 하기 때문에 두껍고, 보면 디젤 차가 좀 더 비싸잖아요. 또 그런 이유예요. 네.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경우의 착화성 나타내는 척도는 이제 세탄가라고 이제 하는데요. 앞에 있는 옥탄과랑 좀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보면 여기는 세탄가는 착화성이 좋은 세탄, 이게 불이 붙기 좋다. 그거를 100으로 놔요. 100. 즉 분자식이 이렇게 되는데 세탄이라고 하는데 헥사데칸. 헥사 뭐예요? 헥사가 10이고 데칸이 10이잖아요. 16. 탄소가 16개. 요거를 색탄가를 100으로 하고, 그리고 착화성이 낮은 헵타메틸 논안을 세탄가 15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했을 때 상대치를 세탄가 측정용 엔진으로 측정한 거 보는데, 자 봅시다. 그렇죠? 여기서는 색탄가는 착화성이 좋아야 돼요. 즉 BP, 즉 그 연료에 들어가는 그 어떤 분자의 끓는 점이 좀 낮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10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헥사데카.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옥탄가에서는 요게 탄소수가 더 적고, 요거보다 더 적고, 그래서 BP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잘 이것보다 좀 더 끓는 점이 낮아서 이제 이건 여기서는 옥탄가가 얘가 낮죠. 그래가지고 이상 폭발이 일으켜서 노킹을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와 반대예요. 세탄가는 이제 착화성이 좋은 것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16개죠, 탄소가. 이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세. 똑같다. 똑같기는 하지만은 얘가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 인접하는 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많이 증가해서 얘보다 끓는 점이 높을 것이다. 그렇죠? 얘는 얘보다는 끓는 점이 낮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가 세탄가가 낮고 얘는 높다. 그렇죠? 착화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세탄가랑 옥탄가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탄가는 착화성이 좋은 거고, 옥탄가는 자연적인 폭발을 참아낼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착화가 잘 안 되는 거네. 그렇죠? 반대니까 좀 구분해서 알고 있고요. 자,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자, 뭐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본 가솔린, 그리고 노킹 현상, 그 다음에 뭐 경유 이렇게 돼서 뭐 엔진도 어떤 엔진인지 다 알아보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그죠? 그럼 좀 시간이 좀 돼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끊고 다시 시작할게요.